여보, 신문 다 읽었어요? 다 읽었으면 이것 좀 도와줄래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힙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50년을 함께 산 70세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더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70대, 80대 부부들이 법원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황혼 이혼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쪽의 70% 이상이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왜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걸까요? 그것도 주로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영자 여사님, 올해 70세이십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에 웃는 얼굴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산책하시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속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여사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어떤 지옥이냐고 더 여쭤봤습니다. 여사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50년간 해온 일상입니다. 남편은 7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그대로 둔 채 일어섭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여사님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내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여사님은 다시 부엌에 섭니다. 국수를 삶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내옵니다. 남편은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말 없이 일어납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낮잠을 잡니다. 여사님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일어나고 TV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 종일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봐야 밥 먹어 설거지했어? 불 껐어? 같은 짧은 단어들 뿐입니다. 여사님이 말을 걸어봅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응. 요즘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있던데 한번 가볼까요? 뭐하러? 돈만 쓰지. 친구들이 다음 주에 모이는데 같이 안 갈래요? 난 바빠. 혼자 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딸한테 전화가 오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지내? 밥은 먹었어? 회사는 어때? 힘들진 않아?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심이 넘칩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입니다. 여사님은 그 순간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더 힘든 건 아플 때입니다. 여사님이 얼마 전 독감에 걸려 이틀을 누워 계셨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여사님이 힘들게 일어나 부엌에 가서 물을 떠 마시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가정부구나.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기계구나. 내가 아프든 말든, 살든 죽든 상관없는 거구나. 여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김영자 여사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순자 여사님, 68세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남편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TV를 켭니다. 뉴스를 보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소파로 돌아갑니다. 낮잠을 자고 또 TV를 봅니다. 저녁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밤 11시가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사님이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날씨가 참 좋은데. 피곤해.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나왔던데. 뭐 볼 게 있어?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TV로 보면 되지. 여보,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 강좌가 있던데 같이 해볼까요?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시간 낭비야. 남편은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사님은 답답합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여사님이 혼자라도 뭔가 하려고 하면 남편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여사님이 대학 동창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1년에 2번 모이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늙어서 뭘 하러 다녀. 그냥 집에 있어. 친구들 만나면 돈만 쓰고. 여사님이 교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귀찮은 일 왜 만들어? 그냥 조용히 살아. 여사님이 수영을 배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수영. 다쳐. 그냥 집에 있어. 자기는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서 TV만 보면서 아내가 밖에 나가는 건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의존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곁에 있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자기를 돌봐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남편이 간수고 집이 감옥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삐지고 그래서 그냥 참게 돼요. 여사님의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합니다. 여사님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치가 보입니다. 50년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제 인생은 뒤로 미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나가려고 하는지, 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 중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깊은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나이를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나이요. 여성들은 50대, 60대가 되면서 자기 성찰이 깊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시간도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이 사람은 누구지? 내가 원하던 내 모습이 맞나? 반면 많은 남성들은 어떨까요? 은퇴 이후에도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관리자였고 누군가의 상사였어요. 집에 와서도 그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죠. 밥 줘.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건 익숙한데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대화하는 건 서툽니다. 여성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더 발달해 있어서 감정과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지냈어?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 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 대부분은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진짜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취미 생활도 하면서 제2의 신혼을 보내자.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다릅니다. 드디어 은퇴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40년을 일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TV 보고 낮잠 자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 두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아침에 잘 잤어? 라는 인사도 없어요. 그냥 공기처럼 여겨지는 거죠. 김영자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나? 아니면 이미 사라진 건가? 남편한테는 이미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웃든 울든 아프든 슬프든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이 나오고 빨래가 되고 집이 깨끗하면 그걸로 좋게요. 제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시나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혼자인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실제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지만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의 외로움 지수가 독신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신은 혼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배우자가 있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는 정서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배신감과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면 외롭지 배신감은 안 느끼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 답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이 있다면 당연히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이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쓰레기를 버려줬나요? 고마워요. 리모컨을 건네줬나요? 고마워요. 문을 열어줬나요?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은 감사의 말들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 강화라고 부릅니다. 작은 긍정적 행동에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이 증가한다는 원리입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남편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에 또 쓰레기를 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것밖에 안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입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쓰레기를 버려줬나요? 고마워요. 리모컨을 건네줬나요?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은 감사의 말들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삶의 중심을 이동하세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자식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놓으세요.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아이를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배워보세요. 요가를 시작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보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처음엔 남편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래?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집에서 쉬지.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시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김영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요즘 연꽃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잔소리했습니다. 돈도 들고 뭐하러 그래? 집에서 TV나 봐. 하지만 여사님은 무시하고 계속 다니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그림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림 그리고 오는 날 여사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사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렸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남편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아내가 우울하고 불행하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남편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밝고 행복하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세 번째, 대화의 방식을 바꾸세요.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의 비난과 공격으로 가득한 대화는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무시해. 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눈을 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져요. 당신은 집안일을 안 도와줘. 가 아니라 설거지를 함께 해주면 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타이밍입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듣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을 하면서 또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세요.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 상담이 마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상담은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상담사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늙어서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냥 참고 살아.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말로 아내를 협박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할 용기요. 이혼이 쉬운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합니다. 주변 시선도 있습니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게. 자식들 걱정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하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세면 적어도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행하게 살 건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한숨부터 쉬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지금까지는 주로 아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꿈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늘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땠어? 기분은 어때? 오늘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항상 수고가 많아. 오늘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말없이 그냥 잡아보세요. 어색할 겁니다. 쑥스러울 겁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 손을 잡아봤나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 관심이 있구나. 나를 아직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어디 가겠다고 하면 막지 마세요. 응원해주세요.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와. 아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면 지지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야. 해봐.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함께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이혼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자식들 걱정도 되고. 하지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자식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많은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엄마,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하지만 자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부모님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물론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식으로서 불편하고 창피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불행해한다면 지지해 주세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년의 이혼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참고 살아야지. 자식들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요. 김영자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70세든 80세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불행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만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당신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